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합격 공부법 333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공부법, 키워드 공부법, 여백 공부법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차 공부법입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필기 파트가 특히나 그렇죠. 1장, 2장, 기록, 임종 정도가 되고요. 특히 1장 요양보호개론은 15문제에서 17문제로 비중이 높은 파트고 총 3가지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두 번째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가 핵심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도 꼼꼼하게 보시되 흐름을 익히시면서 제목부터 보시고 세부 내용은 나중에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암기가 되겠죠. 요양보호 업무에서도 요양별 대처방안 사례 모음 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책 보시면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파트는 인권과 직업윤리고 최근에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파트죠. 7에서 8문제까지도 나오고 총 5가지 노인의 인권보호, 학대 예방,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로 나눠집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노인 장기 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할 때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는 1. 방문 간호, 2. 단기 보호, 3. 주야간 보호, 4. 노인 요양시설, 5.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정답은 2번 단기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도 일단 재가급여 서비스다 라고 했기 때문에 1번 방문간호, 2번 단기보호, 3번 주야간 보호에서 선택을 하셔야겠고 4번의 노인 요양시설과 5번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그렇죠. 시설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또 구분하면서 외우셔야겠죠. 주야간 보호와 같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를 같이 펴놓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교재 38쪽입니다. 5번 장기 요양급여의 내용이라고 있고 재가급여 하면서 내용이 쭉 나오고 시설급여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먼저 5번 장기 요양급여의 내용이 뭔가를 정리를 하고 세부 내용을 들어가셔야 돼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장기 요양급여의 내용이다 라고 제목이죠. 그럼 일단 장기 요양급여가 무엇인가 개념을 잡으시면 등급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겠죠. 혜택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첫 번째 재가급여, 두 번째 시설급여, 세 번째 특례 요양비다 하면 틀리죠. 그렇죠. 특별 현금 급여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가급여는 6가지, 시설급여 2가지, 특별 현금급여 3가지로 가지치기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재가급여 종류는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번 주야간 보호, 5번 단기보호, 6번 기타 재가급여까지 6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는 어떤 급여에 속하는가 답은 재가급여다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 같은 비슷한 내용을 또 구분을 하시는 건 그 다음 단계가 돼요. 그러면 4번 주야간 보호 같은 경우는 수급자를 하루 중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5번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냥 줄줄줄 하고 넘어가시면 문제를 풀 때 헷갈리겠죠.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는 헷갈리니까 일정 시간 동안은 주야간 보호고 일정 기간 동안은 단기 보호다라고 핵심 단어로 구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36회 기출문제였던 기타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해서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는? 하고 물어봤을 때 가정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방문 요양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해서 복지 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 되겠죠. 휠체어라든지 뭐 침대 등등 이렇게. 그다음 시설급여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단기보호와 주야간보호가 시설급여의 느낌이 있지만 재가급여로 정리를 하셨고, 시설급여를 물어봤을 때 먼저 하시는 거는 요양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을 또 구분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비슷하거든요. 첫 번째 노인 요양시설은 요양원이죠. 그래서 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까지가 대상자죠. 일반 노인이 아니고 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등급 대상자다. 그죠?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 그 밖에 등등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그룹홈이라고도 하고, 대상자는 같습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등급 대상자고 일반 노인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과 차이점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가로 구분하시면 돼요. 급식, 요양, 그 밖에 등등등을 제공하는 편의시설이다. 그래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 되려면 9인 이내가 되고, 노인 요양시설은 입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0인 이상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별 현금급여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특별히 돈으로 주는 거겠죠. 상당한 장기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요양비, 두 번째 특례요양비, 세 번째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고,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곳은 가족요양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 벽지 등 장기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섬이겠죠. 장기 요양기관이라고 하면은 요양원이나 재가센터가 없는 곳이다. 부족한 곳이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보통 딸이나 며느리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그만한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이라고 했을 때 특례 요양비로 가시면 안 되고 가족 요양비로 가셔야겠죠. 일단 제목은 특별 현금급여에 속하는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하시고 세부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 다음 2장,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옳은 것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운동 시 악화되고 안정 시 호전이 된다. 1번 류마티스 관절염, 2번 퇴행성 관절염, 3번 골다공증, 4번 고관절 골절, 5번 골연화증. 정답은 2번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골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1번의 류마티스 관절염과 구분을 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시험에서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안 배우거든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노인성 질환에 속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이도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서 우리 책에서는 노인성 질환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답이다. 먼저 제목을 정리하시고 2장의 노인성 질환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답에서 압축이 되겠죠. 그리고 운동 시 악화되고 안정 시 호전이 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이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안정 시에 더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운동을 좀 하시게 되면은 통증이 줄어들고, 이런 거 세부 내용은 그 다음에 보시는 거고 제목이 답이다. 그래서 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도 총 10가지 파트가 있어요. 소화기계부터 호흡기계 등등등 10가지 파트의 제목을 먼저 정리를 해 놓으시고 우리 문제를 푸실 때도 요 안에서 구분을 하시면은 정답을 찾을 때 훨씬 압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53쪽에 보시면 4번 근골격계 내용이 질환이 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질환에서 뭐 퇴행성 관절염 쭉쭉쭉 지나가겠죠. 확대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질환을.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질환이 골다공증, 양대산맥이죠. 퇴행성 관절염과 세 번째는 고관절 골절,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 놓으시고 각각 특성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쓰다가 통증이 있고,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 골밀도가 감소한 질환이다. 그죠?
뭐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이 있을 때 낙상 위험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엉덩이 관절이라고도 하죠. 정리를 하시고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3장 요양보호 강도는 거의 실기 문제가 많죠. 신체활동 지원 파트 같은 경우는 25문제 전후로 배정이 됐고 실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체활동 지원 실기 파트 같은 경우는 뒤쪽에 가서 문제 푸는 다양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은 뭐 식품, 위생, 식기관리, 뭐 침상관리 등등 뭐 안전한 환경까지도 전체적인 내용을 책으로 한번 보시고 문제를 풀고 나서 요약집으로 한번 압축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은 실기 파트에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로 배정이 됐고 특히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공감이라든지 나전달법 같은 내용은 꼭 숙지하시고 문제에 적용을 좀 하셔야겠고 특히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등등이 있을 때 어떻게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할 것인가 등부터 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죠? 요양보호 기록 업무 보고는 2문제 전후로 필기 파트로 배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치매, 인종, 응급 특히 치매 문제는 8문제에서 10문제도 나오고 사고력 문제라고 해서 문제를 푸실 때 항상 2개 중에서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대로 말 토시 안 틀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대처 방법이나 뭐 사고력 문제를 요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가 또 치매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4가지 파트 중에서도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 8가지는 꼭 숙지하시면서 어떤 것이 정답이고 왜 이게 정답이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중에서 좀 헷갈리실 때는 정답에 가깝게 접근하는 팁 3가지 원칙은 공감, 이해, 수용으로 접근하시면은 2개 중에서 답이 하나로 갈 겁니다. 대상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 그리고 질환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오해할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3번째는 공감이죠. 대상자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뭔가 불안하다든지 내가 기억에 대해서 하지 못하니까는 더 그거에 집착을 한다든지 대상자의 마음을 이해해 보시고 공감을 해 보셔야겠죠. 네. 3가지 원칙이고 절대 안 되는 답은 부정하시거나 화를 내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임종 파트 같은 경우는 뭐 2-3문제 전후로 필기 파트다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응급 상황 대처는 응급 처치 7가지 에서 한 2문제 정도 심폐소생술 하나 자동 심장 충격기 하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키워드 공부법입니다. 핵심 단어 위주로 기억하기.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요양시설 대상자가 표현하고 있는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는 대상자, 내가 요양원 들어오기 전에는 복지관에서 붓글씨를 배웠는데 요양보사, 복지관에 가서 붓글씨를 배우고 싶으세요? 대상자, 내가 걸어갈 수가 없으니 가고 싶다고 갈 수나 있나. 내가 안 가는 것이 모두에게 편하면 나가지 말아야지. 자,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생활할 권리. 5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 정답은 5번입니다.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 해당 내용에서 정치 내용이 어딨고 문화 내용이 종교적 내용이 어딨나요? 라고 하시면 답을 헤매시게 되겠죠. 키워드는 뭐뭐뭐의 핵심 단어, 뭐뭐뭐에 관한 핵심 단어. 그래서 등등등등등의 그죠? 의 자유에 관한 권리. 핵심 단어는 자유였어요. 생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71페이지 가시면 8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있고 밑에 문제 사례도 있어요. 케이스 같이 한번 볼게요.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 1번부터 8번까지 모든 문장을 내가 다 알고 문제를 풀겠다 하시면 너무 좋지만 양이 많아지겠죠.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자, 2번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자유죠.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문제 사례가 책에 있는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조금은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겠죠. 무조건 암기하시기보다. 문화생활 말이 좋지.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아픈 사람 약이나 챙겨주고 대소변 못 가리는 사람 기저귀나 갈아주고 그런 게 다야. 기껏 시간 때울 거라고는 넓은 거실에 걸려있는 텔레비전이나 보는 정도지 그것 말고는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문화생활이 없고 제한적인 TV나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사례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5번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사례가 중요. 이놈의 다리가 문제요. 남들은 단풍 구경 간다 좋아서 난린데 나야 어디 걸을 수가 있어야 엄두를 내보지. 휠체어 타고 가면 갈 수야 있겠지만 내 방을 담당하는 호리호리한 여자 선생이 휠체어 밀다가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돼 애당초 생각을 접었어. 내가 안 가는 것이 모두에게 편하면 나가지 말아야지. 시험장에서 문장 읽으면서 그래 다리가 아프구나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한 줄로 요약을 해보시자면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외출을 못 하셨다 이거죠. 다양하게 내가 자유롭게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주어져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힘들까봐 결론은 내가 외출을 접었다는 내용이 돼요. 이렇게 사례와 문장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연결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증상은 어떠한 질환에 대한 설명인가? 좁은 시야, 눈 이물감, 뿌옇게 혼탁한 각막, 안구 통증, 두통, 1. 백내장, 2. 녹내장, 3. 결막염, 4. 당뇨 망막 질환, 5. 황반 변성. 정답은 2번 녹내장입니다. 1번의 백내장과 좀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자면 녹내장은 각막, 백내장은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자, 먼저 외우셔야 되는 키워드는 녹각, 백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녹내장은 각막, 백내장은 수정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먼저 키워드 정리를 하시고 녹내장은 안압이 또 핵심 포인트가 돼요. 안압이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시력이 점차 약해져서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안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에서도 좁은 시야, 눈 이물감, 뭐가 들어간 느낌이 있고 뿌옇게 혼탁한 각막, 각막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안압이 올라가니까 눈 통증도 있고 두통과 구역질도 안압 때문에 생길 수 있고 심하면은 실명까지 되는 질환이 녹내장이 되겠습니다. 자, 각막이 어딘가 한번 보시면 우리 검은 자 있죠. 봉공, 검은 심지와 옆에 홍채를 포함한 이 부분이 전체를 덮고 있는 막을 각막이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수정체 같은 경우는 우리 검은 자 동공을 지나서 빛을 통과해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있는 물체를 보았을 때 수정체가 쭉 늘어나면서 망막에 상에 맺히게 하는 크기가 좀 줄었다가 뭐 늘렸다가 하면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수정체가 탁해지다 보니까 불빛이 흐리게 보이고 눈이 부시고 무지개가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녹각백수 수정체가 키워드였죠. 그래서 볼록 렌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가 혼탁해지면서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증상은 너무 고맙게도 다 첫 글자가 비읍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백내장의 증상입니다. 녹내장은 비읍으로 시작되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공의 백색 혼탁, 백색의 비읍이 시작되고 3번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여요. 비읍이고 4번 밤과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 밤의 비읍으로 시작이 되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도 녹내장과 백내장 두 개 중에 눈 관련 질환이 답이니까, 제목이 답이니까 두 개 중에서 구분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통증은 없죠. 점차 흐려지는 시력까지도 뭐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백 공부법. 자, 교재 단권화를 하셔라. 그래서 문제를 푸시고 나서 항상 교재로 정리를 하실 건데 요약집을 따로 또 정리를 수첩을 만드시는 것보다 책에다가 정리를 하시고 체크를 하면서 복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약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28쪽에 보시면 소화기계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 노화에 따른 질환, 그래서 각각 소화기, 호흡기, 심혈관계가 시작될 때마다 제일 처음 시작되는 거는 노화에 따른 특성이 쭉 나와요.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확대를 한번 해서 볼게요. 자, 소화기계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한번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증가인지 감소인지
옆에 지금 보시면 여백이 굉장히 많아요. 책에도 보시면 이런 여백을 활용하셔가지고 정리를 예쁘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줄고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미각이 둔화된다. 그래서 짠맛과 단맛에 둔해지고 쓴맛은 잘 느끼게 된다. 여기다 정리를 해봅니다. 짠맛과 단맛은 감소 이렇게. 그다음에 쓴맛과 하나 더 신맛이 있어요. 뒤쪽에 나와서 같이 볼게요. 신맛은 감소하시면 안 되죠.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게 돼요. 아, 긴 신김치 시끄러.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2번처럼 뭐 충치, 치아 탈락으로 불편감 등등으로 음식을 씹기 어렵다. 그냥 그렇구나. 이해가 잘 되셨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네, 3번 타액과 유액 분비 저하 및 유액의 산도 저하로 결론적으로 소화 능력이 저하가 된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3번 옆에다가 요약 정리. 타액은 침이죠. 타액과 위액 분비가 저하돼서 감소돼서 소화가 안 되고 또 위액의 산도 감소인가 증가인가 생각해 보시면 증가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은 속 쓰려. 그거는 위 궤양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위액의 산도가 감소가 되면서 소화를 하는 산이 줄어들어서 더부룩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별이겠죠. 그 다음 6번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해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별입니다.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췌장에서 소화효소 감소로 우리 아까 3번에서 타액 같은 경우는 침에서 탄수화물 분해가 시작이 되고 식도를 거쳐서 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가 됩니다.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췌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지방이 소화가 돼요. 리파제라는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참고로 감소를 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우리 영양소는 중요하겠죠. 이건 별 이렇게 깔리시면 체크를 좀 하시고 그다음 7번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 내성이 떨어져 당뇨에 걸리기 쉽다. 7번은 정리하셔야겠죠. 췌장에서 호르몬은 인슐린이죠. 결론적으로 당 내성이 증가다라고 떠올리시는 분은 당이 증가하잖아. 그게 아니고 당 내성이 감소한다는 말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혈액에 있는 당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 당을 끄집어내지 못하니까는 결론적으로 당이 증가를 하는 당뇨가 생기기 쉽다라고 해요. 요거는 세포가 당을 흡수할 수 있는 걸 해주는 키가 열쇠가 인슐린인데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역할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포가 에너지를 얻지 못해가지고 혈액 속에 당이 증가하는 당뇨가 생긴다는 당내성 감소가 돼요.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9번에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완벽. 네. 자, 또 실기 한번 풀어볼게요. 양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 방법은 1번 한쪽 발씩 이동 후 보행기를 이동. 2번 양쪽 발을 동시에 이동 후 보행기를 이동. 3번 보행기 이동 후 한쪽 발씩 이동. 답은 3번이거든요. 보행기 이동 후 한쪽 발씩 이동. 정확하게 해놓으시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책으로 가서 정리를 합니다. 302페이지에 가시면 성인용 보행기 사용법이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두 개 확대를 해서 좀 봐볼게요. 자, 301쪽에 보시면 보행기 사용법입니다. 2번에 보행기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긴다. 3번 보행기 쪽으로 한쪽 발을 옮긴다. 4번 나머지 한쪽 발을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옮긴다. 지금 내용에서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겠죠. 밑에 빈칸이 많죠. 이렇게 이런 빈칸에다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책 내용에 보시면 여백 공부법. 자,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할 때 팔에 힘을 주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딱 각도가 30도가 나와요. 팔에 힘이 딱 들어가거든요. 높이는 둔부 높이로. 그래서 순서를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행기 먼저 보내놓고 한 발 그리고 한 발씩 나가는 순서가 된다라고 적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 편마비 대상자겠죠. 그래서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겨놓고 일단 체중을 보행기와 손상된 다리 쪽에 실으면서 건강한 다리를 옮긴다. 위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빈칸이 있죠. 한쪽 다리라고 하면은 편마비 대상자, 보행기 순서 이렇게 적어보시고 순서 그래서 약한 다리와 플러스 보행기를 함께 가고 나머지 건강한 다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투 스텝으로
가신다. 그죠? 네. 자,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 다음 526쪽에 보시면 심폐소생술의 목적이 있고 심폐소생술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가, 반응하기 쭉 모든 내용을 다 보시는 거는 그 다음 단계. 여기다가 확대를 좀 해보시면 제목이 심폐소생술의 단계다 라고 했으면 단계부터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가, 반응하기 옆에다가 빈칸이 많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여백에다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반도가 기인 순서가 돼요. 반도가 기인 이렇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반도라는 사람이 살렸나 봐요. 반은 반응 확인 괜찮으세요 하시고 도움 요청 가는 가슴 압박 그죠? 기는 기도 유지 이는 인공호흡 이런 식으로 먼저 단계를 해 놓으시고 가슴 압박은 뭐 1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로 그리고 5cm 정도 눌리게 깊게 강하게 압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외우시는 거는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부터 단계부터 정리를 하자. 반도가 기인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실기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필기와 좀 다르게 먼저 이해를 하시는 건 너무 기본이고 선 이해 후 암기까지 하신 상태에서 문제까지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점 감각을 익히는 문제풀이 훈련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해까지만 하시면 그렇다 하는데 문제 유형이 필기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신체활동 지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을 내서 가나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보기가 나오겠죠. 지금 보기를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 네, 가나다.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먼저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해 놓으셔야 순서가 빨리빨리 풀려요. 옷 입힐 때 세 가지 원칙은 첫 번째 임마 벗건. 임마 벗거라 이렇게 외우기도 하시는데 옷을 입힐 때는 항상 마비된 쪽부터 입히고 옷을 벗길 때는 항상 건강한 쪽부터 입힌다라고 외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비가 왼쪽이다 라고 하면은 입마죠. 입마니까 항상 왼쪽부터 입히고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만 항상 마지막은 오른쪽 팔이 나온다는 겁니다.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난다. 세 번째 수액은 항상 건강한 팔에만 맞아요. 편마비가 있으시다면. 자, 풀어볼게요. 가에서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고 나에서 건강한 팔을 소매에 넣고 다는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단추가 없는 라운드 틴가 봐죠. 자, 첫 번째 원칙은 임마 벗건. 입히는 순서니까 옆에다가 임마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벗는 건 상관이 없죠. 입히는 문제니까. 임마라서 항상 마로 시작이 돼요. 그럼 가가 1번. 두 번째 원칙.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난다. 그럼 나가 3번이네요. 그죠? 건강한 팔이니까 사이에 머리 쪽이 2번이 돼서 가, 다, 나 순서로 가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단추가 없는 사이가 아니고 그냥 이 부분이 머리 쪽에서 반대로 수액을 맡고 있다라고 했을 때도 사이에 수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비된 쪽 넣고 건강한 쪽 넣고 수액이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난다는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마스터까지 해볼게요.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없는 옷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를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임마 벗건 세 가지 원칙 적용해 볼게요. 마비가 왼쪽이기 때문에 임마 옷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힌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왼팔이 먼저 시작이 되고 두 번째 원칙은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난다죠. 그래서 왼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나는 건 1번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사이에서 머리와 수액병이 있는데 순서가 두 개 섞인 게 보기가 두 개다. 그러면 세 번째 원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항상 수액은 건강한 쪽에 맞는다. 그래서 왼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 팔과 수액병은 항상 붙어 다닐 수밖에 없겠다. 순서는 왼팔 넣고 머리 넣고 수액병 들어가고 팔로 끝나는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훈련을 하셔야 시간 안에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풀어볼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버스를 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객관식 문제지만 주관식으로 푸셔야 돼요. 자, 이해를 먼저 수업 시간에 하셨겠죠? 그러면 암기를 합니다.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오지 건마 무슨 말이냐? 오르막 오 지팡이 지 건강한 다리의 건 마비된 다리 마를 순서대로 외워놓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객관식으로 풀지 마시고 주관식으로 푸세요. 시험지에다가 여기다가 올라가는 문제구나 하시면은 오지 콤마 꼭 적어 놓으세요. 머릿속으로 하지 마시고 암산하시면 틀립니다. 손으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에서도 잘 푸실 거예요. 왼쪽이 마비다라고 했죠. 그럼 마 밑에 왼. 당연히 건강한 쪽은 오른쪽. 지팡이는 항상 먼저 처음 가니까 올라갈 때 순서는 지, 오, 왼을 이제 찾으시면 돼요. 지팡이,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셔야 실수를 안 하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실기 파트의 유형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순서가 있죠. 다양하게 순서는 모든 파트에서 나올 수 있지만 특히 체위 변경과 이동 두께에서 이렇게 문제가 또 잘 나와요.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 태울 때 순서로 옳은 것. 가나 다란데 머릿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다면 1번 찾고 2번 찾고 하시면 되지만 내용이 생략도 되고 그렇게 되면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쉽게 하시는 팁은 순서는 준비, 지지, 이동, 정리로 항상 시작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와 정리를 먼저 찾아 놓으시고 지지와 이동을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면 돼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자세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가 4번. 나는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휠체어를 갖다 대고 잠금 장치를 하는 거는 항상 준비. 나가 1번. 다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이거는 지금 자동차에 태우는 거기 때문에 자세 완성, 이동이 됩니다. 이동 과정이고 라에서 마비층 무릎을 지지를 해주며 일으킨다. 지지가 먼저인가 이동이 먼저인가 생각해 보시면 지지를 하시고 이동을 하시는 자세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라가 2번, 다가 3번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면 나 휠체어를 놓고 라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서 다 엉덩이를 시트에 앉히고 정리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하시고 벨트까지 채워주시고 시간은 처음에 많이 들어가지만 점점점 하시면 시간은 줄어드실 거예요. 체위 문제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체위 문제 뽀개기 이렇게 찾으시면 체위 전체 문제와 교재 내용과 외우는 팁과 문제 푸는 스킬도 같이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학습법 333. 그래서 첫 번째는 선 이해 후암기 복습이죠. 그래서 교재 이론 개념 이해를 하는데 기본 3번이 되면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해도 보시다 보면은 이 말이구나 이해를 하는 게 3번이에요. 한 번만에 이해가 됐다면은 넘어가시면 되지만 3번으로 이해가 안 됐다면 4번, 5번 보시는 거는 개인의 역량의 차이겠죠. 기본은 3번이다. 두 번째는 문제 풀이가 또 들어가셔야 돼요. 책만 보시면 문제가 풀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책 보고 문제 풀고 책 보고 책 보고 문제 풀고 책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데 문제도 한 번 풀고 틀린 문제는 3번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답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 항상 문제를 풀고 끝난 게 아니다. 제대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교재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꼭 복습을 하시고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문제가 나왔구나. 형광펜이나 빨간펜으로 체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연습은 실전처럼 하시고 실전에서는 가볍게 연습처럼 수월하게 하시면 누구나 합격이 되겠죠. 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